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천사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던 윤 당선인의 구상이 불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상징으로 떠오른 청와대 이전. 세기를 내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떤지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철폐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 대선 전국에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당선 후에도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정부 종합청사의 그 청와대 개혁, 즉 집무실이 마련돼야 하므로 윤 당선인 측은 당초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 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 공간을 사용하고 관저는 삼청동 총리 공간을 쓰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은 대선 단골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했지만 집권 2년이 지나자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국가 안보나 경호 등 현실적 문제가 이유입니다. 고층 유리 건물이 즐비한 광화문 특성상 경호가 쉽지 않고 정부 서울청사 건물 자체도 절반 정도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안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청와대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회의를 주관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잠은 총리 공간에서, 근무는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상식적인 동선인데 더해 집무실과 관저 분리는 대통령 출퇴근 때마다 주변 교통통제로 이어져 체중 유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외교부가 사용 중인 정부 서울청사 별관이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저는 한남동, 총리실은 책임 총리제에 맞게 과천 정부청사나 세종시로 가는 방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소통의 의지가 그 어떤 전문가들 역시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가능하고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런 교통 영향을 분석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경찰도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인수위, 경호처와 협조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영국을 예로 들며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총리 관저도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의회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궁전까지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호체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새 경호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북악산 아래 청와대를 나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평론가들은 국민과의 신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야말로 무신분립, 신뢰를 갖고 국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가를 갖다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고 봐요. 그와 같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 5년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큰 잣대가 될 것이다. 0.7%포인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0대 대선. 국민 감정이 호감과 반감 두 가지로 극명히 갈린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윤석열 정부 성패를 가를 초석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